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K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3세 전문직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사람들을 챙기고 베풀라고 교육받았습니다. 부모님들도 늘 그런 가르침을 실천하셨고요. 그래서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걸 기본적인 삶의 태도로 삼고 있는데 최근 가치관을 바꿔야 할까 혼란스럽습니다. 베풀수록 저에게 안 좋은 사람들만 꼬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만남이 길어질수록 제가 항상 손해보는 기분입니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돕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저를 이용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가치관에도 혼란이 옵니다. 앞으로 살면서 반려자, 친구 등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이런 태도 때문에 주변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남게 되는 걸까요? 뭔가를 베풀고 싶어하는 제 행동이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만 불러들이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연자님 고민은 이거잖아요. 친절하고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받으려고만 하는 양심 없는 사람만 꼬인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안 친절해야 하는 거냐? 결국 정리해보면 이런 건데요. 이건 인간이라는 존재한테 너무 환멸이 느껴지는 결론이잖아요. 물론 사람한테는 이런 면이 없지는 않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이런 속담이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디 유기견 돌보는 사람이 있다는 미담이 퍼지면요. 그 사람 집 앞에 개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여럿 나온다고 하잖아요. 친절을 잘 베푸는 사람은 내 부탁도 들어줄 만한 사람이니까 상대적으로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누군가한테 베푸는 일이 그렇게 각 개체한테 불리한 일이면 우리 인류는 서로 안 돕는 매정한 성격으로 전부 진화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살다 보면 아무 대가 없이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삶에서도 같은 조건에서 친절하고 잘 베푸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확률도 더 높아요. 그리고 누구나 친절하고 잘 베푸는 사람을 더 좋아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사는 데 불리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연자님이 그런 면 때문에 관계에서 더 불리하다고 느끼시는 건 다른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렇지만 분명히 있기는 있는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고민에서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해볼게요. 첫 번째, 똑똑한 기버가 되세요. 기버와 테이커라는 개념을 처음 제안한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태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뉜대요. 주는 걸 좋아하는 성향인 사람을 기버, 받는 걸 좋아하는 성향인 사람을 테이커, 그리고 나는 주는 만큼 받겠다, 받는 만큼 주겠다, 이런 사람을 매처라고 해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매처에 속한다고 해요. 이 개념에 따르면 사연자님은 기버에 속하는 분이신 거죠.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인 건요, 큰 장점이에요. 그런 장점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그런 태도를 버리겠다고 생각하시는 건 본인한테도 손해고요, 인류 전체에도 손해예요. 근데 남한테 베풀 거 다 나한테 돌아온다. 베푼 만큼 내가 잘 살게 된다. 이런 것도 그냥 우리 바람일 뿐이지 현실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기버 성향인 사람을 추적해 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성공해서 성공사다리 저 꼭대기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저 아래쪽에서 좀 실패한 삶을 살고 있더래요. 남한테 주는 성향인 사람들은 아주 잘 되거나 아주 못 되거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기버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아주 잘 살게 되는 걸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기 오늘 사연자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기버가 될 거면 똑똑한 기버가 되라는 거죠. 방식이나 방향이 잘못되면 내가 좋은 의미로 베풀었다고 해도 그냥 호구가 되는 거예요. 성공한 기버들을 보면 테이커들한테는 베풀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기버들이 최상층과 최하층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아예 받는 만큼만 베푼다. 이런 거면 그렇게 태도를 선택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주는 성향인 사람이면 그만큼 단호해져야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베푸는 성향이면서 단호하게 선을 지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직간접적으로 되돌려받는 게 엄청나거든요.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기한테 친절을 베푼 사람한테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뭘 해주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쩌다 나한테 호의를 되돌려줄 기회가 왔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돌려주죠. 저도 알고 지내는 기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 저한테 무슨 부탁을 한다면 그건 정말 거절할 수가 없는 부탁이 돼요.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쌓이다 보면 그게 다 성공의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기버 성향이 많은 거예요. 아니, 기버들이 테이커한테는 베풀지 않는다면 매처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예전 영상에서 기버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고요. 매처는 내가 특정 대상한테 받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만큼만 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똑똑한 기버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성향은 기버야. 이러면 그 사람한테는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대상하고 기브앤테이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성향 자체를 보는 거예요. 가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하는데 그걸 진짜 너무 받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나한테 뭘 줘도 싫어요. 그 사람이 테이커 성향인데 나한테 주려고 하는 게 보일 때 좀 그렇더라고요. 테이커가 남한테 뭔가를 준다면 훨씬 더 큰 거를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베풀어 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멀리하고 싶어지죠. 이게 교환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연자님 같은 기버들이 남한테 베풀면서도 부작용은 최소로 해서 만족스럽게 살려면요, 베푸는 게 내 의지여야 되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한두 번 정도는 원래 성향대로 먼저 주고 친절하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첫 친절은 아마 순수하게 본인 의지대로 하시는 일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하면서는 이게 달라져요. 내 의지가 아니라 상대방 의지에 따라서 부탁을 들어주거나 뭘 주게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상대방 부탁을 계속 들어주는 것도 내 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동적인 친절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먼저 요청하고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해주는 거, 상대방이 은근히 원하는 것 같아서 눈치 보다가 해주게 되는 거, 이런 건 내 의지대로 베푸는 친절이 아니에요. 이런 수동적인 친절은 쉽게 지치고 회의감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연자님 같은 기분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연자님은 내가 앞으로 똑똑한 기버가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내가 베풀고 싶은 친절을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대로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친절을 베풀면요, 그게 호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버들은 거절도 잘 하셔야 돼요. 사연자님은 이제 그만 친절해져야지, 이럴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거절하는 화법, 이런 걸 연습하세요. 상대방이 수동적인 친절을 나한테 요구할 때 최소한으로 상처를 주면서 거절하는 화법을 좀 익히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기분 나쁘지 않은 거절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거절당하는 걸 기분 나빠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걸 잘 못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는 기분 나쁠 걸 예상하고 그걸 감수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모욕감을 느끼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같은 거절이라도 너무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말고 긍정적인 단어를 써서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하고 당직 바꿔주면 안 될까? 이런 부탁을 한다고 가정할게요. 싫어요. 제가 왜요? 혼자만 연휴 붙여서 쉬는 거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은 그냥 드라마에서만 듣고 시원해 하세요. 거절하는 것 자체가 기분 상하는 일인데 말로까지 상처를 내면 원한을 사게 돼요.
누가 그냥 비호감인 거하고 그 사람한테 원한이 있는 거는 정말 달라요. 사람은 감정이 움직이는 존재라서요. 그렇게 적극적인 형태로 나쁜 감정이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제가 그날 깰 수 없는 약속이 있어서요. 어쩌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내 입장을 내보이는 화법으로 거절을 하면 기분이 덜 상해요.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네 부탁을 거절하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게 사연자님한테 더 권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사연자님이 전문직이라고 하셨잖아요. 사회통념으로 전문직이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 정도인데요. 사람들이 한 사람쯤은 알아두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직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친분을 맺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상황이 자꾸 생기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전문직인 사람한테 공짜로 뭘 물어보거나 부탁을 하려고 해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염치가 없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 게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따로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슬쩍 알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해당 분야 전문직이라도 어떤 케이스를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봐줄 수는 없어요. 전에 알던 분이 세무사 친구한테 자기 세금 문제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 세무사 친구가 말해준 대로 했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분은 친구가 세무사니까 그냥 밥 먹다가 물어봤고 친구분은 일반론에서 말해준 거예요. 근데 복잡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니까 밥 먹을 때는 말하지 않았던 무슨 부동산이 있고 막 그랬던 거예요. 사실 서류 다 떼어서 막 각 잡고 꼼꼼히 봐야 하는 일인데 그러려면 정식으로 의뢰받고 돈 받고 그랬어야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두 친구는 다투고 절교하고 그랬어요. 아무리 그쪽 일의 전문직이어도 그 중에서도 자기가 특히 잘 아는 분야가 있고요. 법이나 기술도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또 따로 알아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 이런 분들 30분당 몇십만 원씩 받는 분들인데 그런 기회비용 생각하면 엄청난 일인 거죠. 근데 진짜로 이런 걸 잘 몰라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연자님도 그냥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동적인 친절의 선을 잘 정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요. 두 번째, 좋은 사람들만 곁에 두려고 해보세요. 제가 똑똑한 기버들은 테이커한테는 베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서 그래요. 내가 딱히 대가를 바라지 않더라도 내 호의가 쌓이지 않고 계속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줄줄 새는 거예요. 사연자님이 오히려 친절한 태도 때문에 안 좋은 사람들만 꼬이는 것 같다 이러셨는데 테이커들한테 베푸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사연자님이 주변 인맥풀을 좀 바꿔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웬만큼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는요. 친절하고 싶고 베풀고 싶어도 뭘 할 게 없어요. 자기가 능력이 닿는 일만 있으면 어떻게든 뭐라도 서로 해주겠다고 하거든요. 베푸는 일을 통해서 효능감을 느껴본 사람들이 많은 집단이 특히 그래요. 좀 열린 생각을 갖고 있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 중에는 베푸는 걸 받고서 빚을 지기보다는 오히려 주면서 내가 마음 편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이 말 그대로 유유상종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사연자님 같은 성향은 이런 집단 내에서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기존에 알던 사람들 다 잘라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사이로 새롭게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 모임은 어디에 있나요? 어디 가서 찾나요? 그러시는데요. 그건 각자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유료 독서 모임에 괜찮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 돌았는데요. 그것도 각자가 참여한 그룹에 따라서 분위기가 제각각이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런 내가 배우면서 어울릴 만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좀 기웃거려보고 하면서 찾아내야죠. 기본은 어딜 가나 환영받으니까 사연자님도 어렵지 않게 더 좋은 사람들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물질만능주의다 뭐다 해도 다들 관계에 목말라 있거든요.
내가 먼저 나은 사람이 되어 있고 마음을 좀 열어놓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은 사람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오늘은 베푸는 성격이라서 오히려 좋은 사람들을 못 만나는 것 같다는 사연자님 질문에 답을 드렸어요. 사연자님뿐 아니라 남한테 친절을 베푼다는 일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호구인가 하는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자신의 방식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와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